아프다. 지친다. 우리 조선은 언제까지며 눈치 보며 쥐어뜯기고 당하고만 살 것인가. 새끼밥과 민족의 한이 두 가지 모두 잡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쯤 대한민국의 핵개발 시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 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개발에 나선 이유다. 핵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 원인이었다.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확실히 얘기하지만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남한이다. 1970년대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 박정희가 핵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을 알았나? 아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에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념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습니다. 극비리에 1972년 최영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불 하고 이어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 SGN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모두 귀국하였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도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훗날 핵개발은 미지수가 될지라도 원자력 생산 강국이 되면 차선책 보너스를 노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훗날 극비리에 이런 의도로 생긴 원자로가 그 유명한 월성 1호기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캔도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에 성공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공격 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을 하면서 경남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제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학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 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까지 완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한국 쪽으로 거세져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까지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여러 시설에 나누어 진행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총 7개의 프로젝트로 나누어 오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정보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문제의 캔두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하였습니다. 이듬해 1976년 박정희는 전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압력을 굴복했습니다. 도널드 당시 미국 대사는 훗날 2011년 최근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애쓰는 것과 똑같은 제재였다. 고 미국의 중단 압박의 방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CIA의 고자질하는 한국 내부의 스파이가 만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와 함께 프랑스와의 재처리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1977년 무렵 핵개발은 중단되었다라고 도널드 당시 미 대사는 그 이후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연구원들과 정치인들은 끝까지 미국을 속여보기로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도 계산된 바였기에 프랑스 쪽에서 빼온 재처리 기술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도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쯤 미국의 청와대 도청 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낳았습니다. 1979년 2월 오수석을 포함한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받았으며 모종의 결단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수석의 증언으로도 노코멘트하고 있으나 핵을 무기화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맥락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설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이미 그때 대한민국은 결정과 선언의 문제였지 기술력으로서는 핵개발이 성공한 것을 미국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들어와 한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12.6 사건이 터지고 핵개발을 이끌던 박정희는 사망합니다. 한간에 핵개발과 박정희의 죽음을 연관짓는 정치적 음모론이 많지만 워낙에 정치적인지라 팩트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망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사망하였고 극비리에 진행되던 핵개발이 한소끔씩 수면 위로 공개되는 분위기가 일던 것이 박정희의 사망 이후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2개월 후 12.12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비밀리에 진행되던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엄청난 계산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감안하면 김재규보다 이쪽이 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아저씨는 대단. 전 장군님의 진두지휘로 핵개발과 관련된 천여 명의 인력은 조용히 숙청되고 관련 기관 결과물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이미 전두환이 보안사가 국가연에 모종의 압박을 가해 당시 국가 최고 수반인 최규하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 했을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12.6 사건 4개월 전에 있었으며 그가 경남 창원에 건설 중인 원자로 제조시설을 둘러보려 했었다는 점은 12.12 이전부터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공작이 이어져 12.6 사건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박정희 사망 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한날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합니다. 당시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전두환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갑자기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키러 간 것이었고 조금이나마 남은 결과물들을 국익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맙니다.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고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었으며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핵 자주권 외에 반영구적 상실이자 국방 원자력 산업에 미리 가해진 IMF 구조조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때 짓기 시작한 원전들 외에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들이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이전 정권이 양성하고 축적한 독자적인 핵기술 인력과 인프라들이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이 1980년대에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의 핵 인프라를 대거 통폐합하고 국영화한 것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을 민수산업과 혼합해 놓은 박정희 정권의 결과물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정희가 사망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최소한 재처리 능력과 농축 시험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핵연료 개발공단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처리 농축 시설이 해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지금 원자력 발전 능력으로만 봐도 팩트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대통령 기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선포한다. 지금 이 시각으로 대한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핵무기 보유를 공개한다.